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반 정도 지나갔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뉴스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7월 1주차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죠.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핫한 테마가 대북주도 수소차도 아닌 바이오였죠. 예, 바이오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트에 바이오가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하락이 약간 바이오가 쏘아올린 코스닥의 폭락? 왜냐하면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테마가 악재가 생겨서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HLB나 메지온이 신라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등등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30% 이상의 폭락을 해요. 그러면 증권사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러면 바이오 폭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나비효과예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이 종목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포트에 있는 거 다른 것도 반대 매매가 나가요. 경고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A라는 종목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반대 매매가 나간다라고 뜹니다. 특히 미수 친 거요. 이거는 미수를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미수를 쳤을 때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종목인데 이거를 팔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짤없어요. 얘네는 차라리 대부업자들이 낫습니다. 대부업자들은 와서 막 방망이로 막 집 때려 부수면서 돈 내놔 이씨 이러는데 얘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팝니다 고객님. 약간 이렇게 나와요. 더한 놈들입니다. 예. 증권사 놈들이 자기들이 막 기관 행세하면서 폭락을 유도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큰 공이죠. 예. 거의 돌을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하락을 했어요. 반대 매매가 나갔겠죠. 다른 종목들도. 그래서 이제 반등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단타로는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바이오가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특히나 이유 없이 하락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 이유라고 하면 그냥 체계적인 바이오 리스크죠. 임상이라는 게 허상이었다. 원래 버블이 꺼질 때가 그런 거잖아요. 버블이 꺼질 때는 이 버블이 진짜인 걸 알았을 때 꺼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임상이 신기루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도 투자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이번 하락이 진정되면 뭐 임상 일상 시작했다고 막 떡상하고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임상 진입한다고 해도 막 상승하고 난리였죠. 예. 그런 거를 떠나서 임상할 것 같다라는 게 떠도 그냥 막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오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고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때는 화랑장이었으니까요. 재작년이잖아요. 재작년에 그 바이오 붐이 일어났을 때 온갖 진짜 기도 안 찼어요. 그때 보면 예. 사실 뭐 특정 종목을 언급하면 안 되겠죠. 예. 아무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죠. 임상 이상을 뭐 시작하거나 완료해도 삼상이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이게 뭐 헛방이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주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세게 주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뭐 강력한 세력이 들어앉아 있으면 이대로 하락을 지켜보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바이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세력들도 머리가 아프겠죠. 웬만한 뉴스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엮이지 않아요. 얘들이 매집을 했으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개인입니다. 설마 뭐 기관이 외국인을 낚겠어요? 낚일 애들도 아니고 결국에는 개인들 주머니를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98%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바이오가 반등을 줄까라고 생각하는 저는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세 상승은 어렵겠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을 좀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음봉이에요. 예, 음봉인데 위치가 나쁘지 않죠. 딱 봐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줬어요. 보합입니다. 뭐 잘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 추가 관세를 안 때리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만큼 간 겁니다. 예, 사람들 기대만큼 간 거예요. 기대 이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예, 대신 폭락은 면했다. 또는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됐잖아요. 이 버블이 실체가 됐습니다. 단기 버블이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신기루가 생겼었습니다. 그게 막상 까보니 그냥 보합이더라. 약간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여력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횡보 또는 폭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똑같고요. 나스닥은 더 안 좋아졌죠. 지금 G20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룡 IT 기업들에 대해서 벌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주는 나스닥은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예, 공룡 기업들의 세금이 늘어나면 결국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하락합니다.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주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보는 거죠. 예, 시황에서. 코스피를 보시면 도지네요. 예, 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따 공매도랑 주가랑 연관관계를 좀 볼 거지만 진짜 잘 모르겠는 애매한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면 위로 갈 수 있겠다, 아래로 갈 수 있겠다, 확률을 따지는 거잖아요. 뭐 오를지 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추세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지금 상승이 멈췄잖아요. 특정 그 저항선에서 멈췄습니다. 강하게 뚫어올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엄청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시죠? 거래량. 이 거래량이 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최근에 이 2018년 이 에이프릴 그 4월부터 쭉 보시면 최고 거래량이에요. 한 주 동안. 근데 상승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매도세가 엄청 셌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아래 꼬리가 더 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적 추세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상승 각도도 굉장히 가팔랐고요. 그러니까 횡보할 만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가 봐야 2150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횡보를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또 양념이 쳐지는 게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왔고 여러 가지 호재를 불러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뭐 악재가 올 만한 거는 사드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사드를 언급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 뭐 사드 배치를 뭐 더 당기자, 뭐 더 배치하자, 사드는 부족하다, 뭐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빅텍 그냥 뭐 홍콩 가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냥 염두는 둬야 된다는 거죠. 뭔가 안보적으로 이슈가 나오면 결국에는 북한이랑 미국한테 도발할 수 있는, 북한이랑 중국한테 도발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런 거는 안 좋죠. 예. 그런 거는 안 좋은데 지금 나올 만한 호재가 보면 일단 DMZ를 간대요. 대북주는 무조건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뉴스가 떠서 폭락한다라는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 대북주가 오르질 못했어요. 예. 떨어지기도 애매합니다. 지난 악재로 떨어진 거를 복구도 못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뉴스가 떴다고 폭락한다?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쉽게 상상할 수는 없는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호재가 대북주 DMZ 방문했을 때 갑자기 뭐 김정은이 뭐 내려왔다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대북주는 다 미국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그냥 기우고요. 괜히 그걸 기대했다가는 역풍 맞을 수 있습니다. 역풍. 괜히 그런 걸로 지금 언론에 띄우고 있어요. 예. 그 기대 심리가 그냥 만약에 아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끝나는 일이니까 뭐 일일비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인을 오늘이죠. 이제 오늘 만나죠. 경제인을 회동하는데 거기서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세이프가드도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완화되면 자동차 업종들이 올라가겠죠. 그럼 수소차가 더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관세랑 관계는 없는 포인트지만 어차피 투심에 관련된 거니까요. 어차피 모든 주가는 투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실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똑같죠. 흐름이. 주식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얘 왜 올라가지? 라고 하는데 나중 되면 실적이 좋아졌다 이래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꼴랑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나는 가치 투자를 한다, 난 실적을 본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기관 투자자는요, 걔들 기업용 IR 자료도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재무팀하고도 다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황도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가치 투자지. 재무제표 보고 뉴스 몇 개 찾아보고 난 가치 투자자야, 기술적 분석은 무의미해라고 하시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다.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뭐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면 뭐 이랬는데요. 그거 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나중 되면 익숙해지면요. 딱딱딱딱딱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됩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는 누가 내나요? 기관이 냅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을 길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이게 예전에 어떤 분이 또 그랬죠. 예.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같이 간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멀리서 보면 같이 가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면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성격이 달라요. 코스닥은 바이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군입니다. 보시면 지금 많이 폭락했죠. 예. 많이 폭락했습니다.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어요. 한 주 만에. 근데 거래량이 좀 안 터진 거는 뭐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물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바닥권이라서 그렇게 타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몇 종목이 폭락을 해버렸죠. HLB, 메지온 이런 것들이. 신라젠은 덩달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했듯이 약간 반대 매매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애꿎은 매매가 나간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 세력들이 이제 이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하락하는 김에 좀 빼자. 왜냐하면 여기서 툭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우수수 던지거든요.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를 선도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죠. 예. 이거 한번 뺄 수 있겠다. 애들 물량 털 수 있겠다. 그냥 공개적으로 털 수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바이오 망했어 던져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긴가민가요. 저거는 저 종목들의 문제 아닌가 라고 하는데 다른 종목들이 우수수수 이렇게 투매가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서 뭐 현실과 실적과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지지선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 깨지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지지선 그어놓고 막 오예 온다 매매해야지 의미 없습니다. 그때 되면. 예.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임상이 성공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댓글을 보니까 누가 뭐 망했네 뭐 아직 살아 계시나요 이러던데요. 제가 댓글을 안 지웠는데요. 제 채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약 올리는 댓글은 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괜찮아요. 저한테는 괜찮은데 뭐 네이버 토론방 수준의 댓글은 제가 그냥 안 놔둘 겁니다. 예. 저를 비방하는 댓글은 괜찮아요. 예. 싫어요 누르시고 이런 건 괜찮은데 다른 댓글러 및 투자자분들을 약 올리시는 멘트는 하지 마세요. 예. 여기 네이버 토론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명까지 공개하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지성인이고 주식 투자를 할 정도면 어른인데 그 정도는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예, 말이 좀 샜는데요. 다음 주 캘린더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살짝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50이 넘어가면 참 좋은데 50이 넘어가지 않네요. 예.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보합이 됐으니까 중국 상해 증시는 3천을 다시 돌파할 것 같아요. 예. 인민개미들의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리고 쭉 보시면 독일 실업률 변동,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저건 떨어지네요. 예, 영국. 미국도 떨어지네요. 예, 50은 넘어서고 있지만 저런 것들은 별로 안 좋겠죠. 그럼 7월 1일에 조심해야겠죠. 예,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떨어지니까. 건설 구매자 관리 지수도 올라가고, 영국이네요. 이거. 휴일, 예, 독립기념일, 저건 장이 반틈이네요. 예. 농업,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원유 재고 떨어지고, 그럼 유가가 오를 수 있겠네요. 일단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은 보합이네요. 미국은 아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 큼지막한 그 비경제 지표의 뉴스를 보시면 7월 1일에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감산을 합의할지 안 할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클라리다 위원이 연설합니다. 페드입니다. 페드 저분도. 7월 2일에는 윌리엄스 위원, 페드입니다. 7월 3일 메스터 위원 연설, 다 페드입니다. 이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겠죠. 지금 현재 레이트 컷을 할 거라고 했지만 너무 과도한 레이트 컷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장이 잠깐 출렁했는데요. 이런 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신 뉴스를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흐름인데요. 숏 포지션을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흐름만 보자고요. 추세만. 주가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을 한번, 이 벨로시티, 힘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보합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쇼커버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쇼커버링을 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반대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쇼커버링을 하면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네, 주가는 떨어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게 뭐 쇼커버링 하면 폭등할 거다라고 하는데 일부 종목만 그런 거예요. 보통은 하락시키면서 쇼커버링을 합니다. 당연하죠. 싸게 사서 쇼커버링 해야 되는데 누가 폭등할 때 그렇게 쇼커버를 할까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특급 호재가 생겨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공매도로 눌러도 뚫고 올라가 버릴 것 같다, 모든 개미 투자자가 집 팔고 땅 팔고 장기 떼서 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겠죠.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요. 주가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 추세를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험이 있어요. 이때는 뭐 체계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해요. 예, 불안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도 늘지도 않으면 떨어지는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시장에 괜찮은 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보합으로 끝났어요. 달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달러의 그 투기가 좀 끝난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하락하고 약간 진정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어이없는 지지선에서 멈췄는데요. 저 지지선은 아니에요. 더 떨어져야 돼요. 저희가 지지선이 아닌데 정말 지금 상승하는 힘이 정말 강한 겁니다. 지금 요 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죠. 달러를 상승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유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유가는 오를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지표나 흐름이나 오펙 회의를 좀 봐야겠는데요. 감산에 합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산에 합의하면 오르는 거죠. 10년 물과 3개월 물은 망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망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명백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10년 물과 2년 물도 갑자기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움직이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경기를 좀 선행하는 지표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테드 스프레드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네요. 이거는 이제 컨설 파티 세력들이 산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샀어요.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거 수량만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샀고요. 수량만 보더라도 엄청 많이 샀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겁니다. 예,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어요. 삼성중공업도 쓸어 담았네요. 예.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겠죠. 삼성중공업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얘네가 미래에셋대우로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뭐 외국인이야 뭐 머리 끄댕이를 잡아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검정색이네 머리가.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증시입니다. 지금 코스피 자체가. 펜옵션은 기관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조선업인데, 예, SK증권, 증권이 많이 보이죠. 하나투자증권. 증권주를 약간 놓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지. 죄송합니다. 예, 사조동원, 삼성증권, 지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아니고요. 인버스입니다. 얘네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외신입니다. 러시아가 사우디와의 오펙 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네요. 그러면 감산을 3개월 더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상승하겠네요. 저도 내용 못 봤어요. 지금 메인에 있는 것만 다 붙여놨습니다. 백온 트랙. 예, 차이나와 US가 재시작하기로 했답니다. 트레이드톡을. 그러니까 이제 최악은 면한 거예요. 이게 정말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악은 면한 거예요. 여기서 타리프,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했으면 망한 거죠. 예, 망한 건데, 전 진짜 여기서 둘이 막 머리 뜯고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예, 전 항상 이런 큰 일이 있으면 꿈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막 왔다 이러면서 막 주먹 날리고 막 시진핑이 또 쿵푸 쓰고 막. 예. G20이 이제 보호무역에 대해서 좀 약간 숏이라고 숏스탑,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좀 가라앉고 있으니까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G20의 의장이었던 재팬에서 그 성명문을 초안을 잡을 때 보호무역이라는 얘기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부터 안 넣었거든요. 원래는 보호무역에 대해서 뭐 좀 이게 네거티브하다라는 문장이 항상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외치고 있는 게 G1인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얘 눈치를 보면서 안 넣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텍셔니즘이라는 단어를 뭐 넣자라는 말을 그냥 그 찬성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자신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는데 니들이 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20에 트럼프가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DMZ를 가는데 오거나 안 오거나 약간 요런 오든 말든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북한은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받은 적이 없다. 당연하죠. 근데 트럼프한테 트위터는 공식입니다. 예. 예. 정은이 형님 그 공식적인 그 인비테이션을 받으신 겁니다. 예. 오시면 뭐 거의 대북주의가 용광로에 들어가겠죠. 예, 내신입니다. 한미 정상이 김정은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라 공감하지만 뭐 당연히 예, 김정은과 만나면 좋은 거겠죠. 좋은 건데 확정되지 않았다. 당연한 거죠. 괜한 기대를 심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마 DMZ 오겠어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면 대박이겠죠. 예.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한다. 분양가 상한제 만지작.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요. 금리가 일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 집값이 살짝 들썩이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만지작한다라. 지금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정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느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아파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계속 제재를 걸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온갖 장치를 걸어놓고 금리를 인하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싶은 거지 부동산 폭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투자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차피 이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랑 달라서요. 전부 다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들만의 싸움이에요. 그 기관 투자자 이런 애들은 건물을 사지 막 아파트 한 호를 사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다른 점이고 부동산에서 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개미끼리 싸움이니까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의 영향은 당장 회복 기대는 어려워. 뭐 그렇죠. 펀더멘털이 계산된 게 아닌데요. 뭐. 지금 추경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돈이 풀리지도 않고 양적 완화만 되면 한국 경제는 좋아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 부양될 거예요. 총선 전에 무조건 하려고 하겠죠. 지금 7월에 만약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추경 집행을 서두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 말이나 4분기쯤 그런 SOC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금씩 매집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게 막 항상 개미 투자자분들이 오른 다음에 추경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웬만큼 그 막 사과깎기 같은 기술이 없으시면 급등주는 손대지 마세요. 진짜 손대지 마세요. 항상 여쭤보시는 게 급등주예요. 예, 급등주는 웬만한 고수들도 스캘핑으로 조금 떼고 나옵니다. 1%, 2% 이렇게. 근데 그거를 예, 손 느리신 분들이 따라 붙으면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좀 걱정됩니다. 차라리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진짜 도박을 좋아하시면 상따를 하세요. 그냥 상따에. 상한가 처음으로 간 종목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간 종목을 상따를 하세요. 차라리 도박을 좋아하시면 그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 멀지만 한국 기업 일단 한숨 돌려. 예, 왜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보합에 이르렀으니까 악화일로를 걷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뭐 그래도 최악은 아니네 정도입니다. 왜냐면 중국에 대한 그 수출이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중이 있거든요. 중국은 큰 시장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됐죠? 예, 그 북한이랑 불법 거래를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는 그 중국 은행이 있었는데요. 그런 뉴스는 정말 치명적인 뉴스입니다. 중국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중국이 무너집니다. 예, 그건 정말 안 좋은 뉴스예요. 그거를 잘 트래킹 하셔야 됩니다. 또 오르면 더 못 버텨. 최저임금 벼랑 끝, 중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저임금은 어차피 생각보다 느리게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사실 뭐 우리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오르면 좋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한쪽은 얼굴 때리고 한쪽은 또 다른 데 때리고 이런 느낌인데 결국 정부에 베끼든 한전 뭐 베끼든 게 아니고요. 결국 정부에 베끼든 게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어요. 예, 그냥 근데 투자자들 눈치 보면서 안 한 거죠. 일단은
이게 좀 그러네요. 예, 한전이 손해보면 정부가 메꿔준다고 하지만 그 메꿔주는 돈은 세금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전기료 할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다른 주머니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들어오고 이쪽 주머니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인데 참 안타깝네요. 이런 거 보면. 예, 지금 미중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일단 G20 일본 정상회담이 보합으로 끝났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DMZ 방문 이제 이게 30일에 이루어질 건데요. 김정은을 만났느냐라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냥 쏘쏘네요 아직. 그 다음에 제가 검색기 이제 추천 종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동안.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금감원의 그 규정이 좀 바뀌고 있어서 좀 제가 판례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이 있더라라고 제가 산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을 설명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따로 올릴까 생각 중인데 주식 유튜버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을. 괜찮습니다. 그 유사 투자 자문으로 바뀌는 거 관계 없습니다 지금. 근데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돈 받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입비건 뭐 슈퍼챗이건 이런 걸 받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밥줄이 끊기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런 거 가입하지 마세요.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예. 가입하지 마시고 막 뭐 리딩 해준답시고 돈 받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은데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거. 그분들이 만약에 정말 잘하는 분이라고 쳐요. 잘하는 분이라도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 달라집니다. 그거는 시황에 영향을 주는 액션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안 갈 거예요. 자기 혼자 투자하면 잘할 수 있지만 남들 이끌면 절대 못합니다. 강세 예상 테마를 보시면 대북주는 뭐 당연하겠죠. 건설업은 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슬 볼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죠. 예, 건설업도. 제가 지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2주간 많이 올랐을 겁니다. 수소차는 일단은 추세를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 또는 하락으로 갈 판이 됐어요.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좀 지켜보시죠. 이건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삼성이 돈을 때려붓는 걸 보면 아시겠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잘 가겠구나.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실수혜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게 누구냐면 이 스마트머니들, 이 기관 외국인이 들어가는 종목. 그걸 모르겠으면요.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을 다 분석한 다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시고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닌 종목이 나오거든요. 아닌 종목은 제외하는 거예요. 맞는 종목은 올라가고 있겠죠.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자르는 거 빨리 잘라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오는 단기 반등을 예상합니다. 만약에 증시가 좋아지잖아요. 호재가 생겨서 뭐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잘 끝나고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뭐 금리 인하가 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때 바이오가 단기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낙폭이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낙폭이 너무 큽니다. 낙폭이 큰데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거 살 때가 됐나?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 투기 자금들이 몰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죠. 정말 변동성이 클 거예요. 상한가를 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진짜. 상한가를 가면 무조건 팔고 봐야 돼요. 상한가를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 갔을 때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 상한가 걸린 물량을. 줄어들기 시작하면 푹 던질 겁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바이오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바이오가 몇 개 없거든요. 지금 GL팜텍이랑 또 뭐 가지고 있지? HLB. HLB를 지금, 근데 HLB는 전 하락이 멈추면 눈치를 봐서 비중 확대를 하고 나갈 겁니다. 지금 사실 비중 확대를 할 게 없네. 지금 거의 뭐 정찰병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가 다이나믹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그 변동폭이 커질 만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은 얘기가 달라요. 코스닥은 얘기가 다른데 코스피는 지금 저항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때 정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러면 다음 지난 언더까지 가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 하락하면 엄청 크게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아임 도시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시길 바랍니다. 시황 같은 거 잘 체크하시고요.
진짜 뉴스가 중요합니다. 예. 뉴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뉴스를 보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근데 뉴스를 무조건 참고하셔야 돼요.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이 상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이 뭐냐면 뉴스를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